출발 증시 오늘도 진짜 전략으로 문을 엽니다. 4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증시의 흐름과 관련해서 7월 말 8월 초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틀이 나왔나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뭐 틀 나왔다고 봐요. 바닥 들어온 것 같아요. 아, 네. 뭐 지금 미국 증시는 뭐 셧다운, 뭐 부채 한도 겁주는데 오히려 저는 셧다운 해라 쪽입니다. 왜요? 항상 미국 시장 예. 보면 시장에 어떠한 그 겁을 주거나 변동성을 유도하는 상황인데 그때 털리지 말고 오히려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자 쪽이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시장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미국 시장 급락하는데 우리 갖다 얘기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자. 네. 그러니까 돈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모든 에너지가 간 게 아니라 이제는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가면서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노상 얘기하는 게 미국 시장 디커플링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런 구도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 시장이 랠리를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 징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번에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홍콩 증시 그 변동성을 할 때 우리도 변동성 나오면 어떡하지 환율을 했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 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날 나와서 제가 항상 5월 13일하고 비교했을 겁니다. 대만에 급락해갖고 우리 방송에 8% 급락했습니다 했듯이 상해도 7월 27일, 8일 날 이날이 오히려 이제 파생시장 그 쇼권 애들이 오히려 청산하고 롱으로 바꿀 거다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려서 네. 떨어지는 갈날 잡으라고 그랬다면 이번 반등은 이제 저는 상해종합지수는 3,550, 항색은 27,500, 홍콩 H는 10,000까지 되돌림이 나오는지 이거 뚫는지 앞으로 8월달 한 달 내내 체크해 보시고 이제 위에나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원화도 아직 원화는 아직까지는 1,150원에서 지금 그 공방전을 벌이고 그렇죠. 있는데 1,140원을 깨면 확인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증시는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미국의 UVXY가 50불을 언제 치고 나가나 지금 계속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이 30불이 옛날로 치면 1대5 병합했기 때문에 5불입니다. 그러니까 50불이 10불이고요. 이거를 치고 나갈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장이 되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장 걱정했던 게 삼성전자를 한 3천, 5천원 죽이면서 환율 한 2, 30원 치고 나가면서 7월 9일 저점을 깨나 그걸 가장 걱정했는데 네. 지지했어요. 어저께도 보면 선물이 423 쌍바닥 그 다음에 요게 3,200선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5월 13일 이게 3,100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맥점 435, 코스피 3,250, 삼성전자 8만 이거를 8월 달에 돌파하나 이럴 때 제가 시장을 보는 가늠자 척도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시간의 대등, 중심의 이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보시고 삼성전자에다 어떻게 대입하나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10월 말에서 그 1월 11일까지가 이게 상승 삼각형의 일로 놉니다. 이게 날짜로 보면 사실 50일입니다. 50일. 예. 여기 지금까지 140일 동안 늘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기간을 일로 놨을 때 3배 정도 늘어졌다니까 거의 이 삼성전자를 연초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어느 정도의 심리인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시간의 감각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공포를 느끼냐면 여기서 퉁 빠지면 어떡하나.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다 부정적인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괜찮아 슈퍼레리하다 이제는 뭐 투자 등급도 내리고 뭐 평가도 내리고 막 여러 가지 부정적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피크아웃 얘기. 그런데 저는 인덱스 기준으로 한 20% 빠지면 삼성전자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고점에서 20%대가 78,000원이거든요. 네. 요번에 한번 이 중시값을 공격하나 훼손하나 봤는데 그거는 셧다운 됐을 때나 가능하고 저는 셧다운은 공포 마케팅 같고 다시 뭔가 또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는 안 봅니다. 그러나 대반등 에너지가 나올 걸로 한번 파생 시장을 읽다 보니까 그런 여기서 공격하려면 네. 뭔가 다른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 벌써 삼성전자 죽이려고 그러면 벌써 한 7월 말에 죽였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오히려 저점 찍고 오히려 땡기더라고요. 빼면 땡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선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8만 원, 6월 29일 8만 2천 원까지. 그리고 요새 보면 DB하이텍이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DB하이텍, SNS텍, 차량용 반도체, IT도 뭔가 선순환이 되나 하는 전략 체크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저께도 보시면 요 7월 9일 저점을 공격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팍 돌렸습니다. 외국인이 돌린 게 아니라 금융투자가 돌렸어요. 그러나 이 데이터를 보시면 금융투자가 7천억의 매수를 해서 돌렸거든요. 네. 선물은 거래 상대방으로 9천억 매수, 9천억 매도. 그래서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아직 뭐 1조 때리면 제가 한번 죽였다 간다라고 봤겠는데 그런 에너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8월 중순까지는 한번 되돌리면 나오겠구나. 그래서 외국인은 이게 진짜 공격하려면 여기가 500만 주, 1000만 주 나와야 됩니다. 근데 200만 주 단에서는 오히려 금융투자가 그걸 막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딱 이 파생과 전체적인 시장 또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8만은 테슬라 700불 돌파하는 에너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아마존 빵 주식 빠지고 테슬라 올라가고 또 운이 시장도 삼성전자, SK, 현대차, 현대모비스 움직이면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의 2차 전지 소지나 이런 것들이 조정하면서 주도주가 바뀌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히려 그동안 8개월 동안 고생했던 현대차, 현대모비스 시가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부터 좀 희망을 좀 가져보시죠라는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시장이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그동안 못 갔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수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일단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던 월간 단위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에는 썸머랠리를 하지 않고 한 월간 단위로 2.8% 정도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건전한 조정일까요? 근데 조정은요. 네. 1월부터 한 거예요. 보시면 월봉 한번 네. 색깔을 보세요. 이게 이제 그 2020년 3월 달 그 코로나 쇼크로 1,400 찍고 나서 양봉으로 5개 주고 음봉으로 2개 준 다음에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월봉이 이게 8개입니다. 네. 그런데 1월 10일 요 이후부터는 저는 이게 조종파라 보지. 이게 이제 3월 달까지 조종했다가 2,920까지 네. 그거 메꾸는데 5개월 걸린 겁니다. 하긴 뭐 박스권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갇혀 있는 장이지. 네. 이게 이제 월봉으로 8개 준 다음에 이제 7월 달이 음봉 나왔습니다. 제가 3천까지 한번 훼손하나를 계속 7월 말 8월 달 체크해 보려고 그랬는데 요번에 3,200을 안 깨더라고요. 네. 깰 수 있는 자리에서 환율도 위험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깨지 않아서 이럴 때 저는 꼭 주도주의 재편이 나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도주가 나올까 할 때 저는 그 톱다운 방식으로 뭐 매크로 분석을 안 합니다. 오히려 현장한테 물어봐요.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뭔가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한번 제가 찾아보는 방법들. 이러면 그동안 1월 달부터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떤 거였나? 그리고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들이 어떤 건데 제가 전환 구간이라고 딱 이렇게 그리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그동안 주도주들은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에서 거래량의 이상 징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샘플링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1월 11일이 종합주가지수 그 고점 찍고 모든 시가창위 종목들이 고점 찍은 날입니다. 네. 그때 3,266이고요. 지금 현재 거의 지수는 비슷한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효성 TNC, 좋았죠. 첨단 소재, 지금도 300%, 좋고, 200%. 네. 그다음 한전기술, 탈원전, 그러니까 이것도 HMM, 하이브, 두산인프라고 이런 종목을 샘플링 보면 탄소 소재, 2차 전지, 탈원전, 물류, 철강 이런 종목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K자 상단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섹터들이고요. KCC 이런 종목. 근데 한전기술 한번 보시죠. 네, 요즘에 좀 조정을 받았죠. 이게 8개월째 조정입니다. 예. 그냥 한 단계 급등해 놓고 뭔가 안 빠져요. 그러나 하단 상단이 갇혀 있는 네. 가성비 없는 섹터.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121선을 한번 공격할 때나 관심 갖지. 이거 보유자형이지. 이제 탈원전 뭐 여러 가지 정책 나와도 여러분들 매매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효성 TNC도 보시면 벌써 한계 탄력성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해요.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고점에서 횡보.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잘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충격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보유자 영역. 이게 이런 터널에 갇힐 수가 있다는 것도. 현대 글로비스가 작년 10월 달에 고점 치고 거의 10개월 동안 지그재그 파동이죠. 이걸 제가 터널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런 터널 구간에 갇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요. 반대 세상하는 보시죠. 뭐 바이오 제약주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박스를 걸어놨습니다. 여기 현대모비스가 나와요. 예. 만도 나오고 SK 바이오팜.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현대차, 현대모비스 매수자. 뭐 수익률은 그렇게 크게 안 봅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32만 원까지 대반등 에너지가 나오나 저는 이게 하나의 징후 같습니다. 미국 시장 빠져도 이러한 에너지가 나오나 현대차는 21만 원, 22만 원 하단에서 25만 원까지 현대모비스는 27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이 됐던 이 에너지가 롱숏의 흐름에서 바뀌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시장의 포트폴리오의 재편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머징으로 돈이 들어와서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중소형주나 종목장에서 그동안 대장주의 전차군단 한번 배팅을 해보자. 이런 내년도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헤지펀드의 롱숏이 바뀌나를 8월 달에 한번 보시죠. 네. 이 흐름에서 뭔가 끌개가 있는 거는 저는 수소 인프라나 수소 경제로 체크하겠고 또 아까 보시면 SK 바이오팜 이거는 또 우하향했다가 이제 이게 오히려 반대로 바닥에서 터널 구간을 거쳤다가 이게 이제 상단을 치고 나가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이게 샘플링이라고 구글링의 샘플링 데이터 갖고 급등한 거와 급락한 거의 K자에서 어떤 징후가 나오나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중요한 맥점이 5월 13일 고점은 6월 25일 그 다음에 저점은 또 7월 9일. 이게 이제 중요한 맥점들입니다. 네. 저점, 고점, 저점. 여기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5월 13일 기준으로 상승을 주도했던 것들 보시면 이제 종목은 변함이 없어요. 효성첨단조세, SKI 테크놀로지, 두산그룹 쭉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가 여기서 체크가 되죠. 네.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그동안 화장품하고 알색 관련주들. 여전히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25일로 바꿔보죠. 이게 3,310점 고점입니다. 네. 이때 이제 새롭게 다른 종목 똑같은데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고려아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S 일렉트로닉, 포스코인데 새롭게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빨간 박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네. 왜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올까? 이건 무슨 모멘텀으로 들어올까라는 걸 샘플링을 해보거든요. 또 하락하는 것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알색 관련주하고 철강주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등등. 그리고 이게 7월 9일입니다. 네. 7월 9일에서는 아까 종목이 상승률 1등으로 들어와요. 고려아연, SK바이온스, LS, 일렉트로닉, 대한유화. 그래서 종목 똑같은데 새롭게 들어오는 거를 고민해 봅니다. 요게 자동차와 연결됐거나 수소와 연결됐거나 M&A에 연결됐거나 그 다음에 또 델타 바이러스와 새로운 에너지로 연결됐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LS 일렉트로닉에서 아이디어가 SNS텍,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 자동차 부품단도 현대모비스도 해도 돼야 되는 뭔가 순환의 에너지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고요. 하락 섹터들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카카오나 플랫폼이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변화의 물줄기.
하락은 화장품하고 알색 관련주 계속 하락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중국의 전략의 변화. 이제 시진핑이 언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세상으로 가고 뭐 이런 거. 저는 9월에서 10월 달에는 이게 이제 바닥 찍고 터닝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네요. 한 달 정도 시간 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상승했던 게 2차 소재, 탄소 섬유, 탈원전, 물류, 델타 변이, 플랫 이게 주도했던 거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한계 탄력성이 둔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뭐가 들어올까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벤트를 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8월 달에 12일 날이 옵션 만기나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18일 날이 FOMC 있지만 삼성전자 배당금,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는 이 18일까지 요 사이에는 이제 또 15일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되나, 가석방 그렇죠. 되나, 뭐 중요하죠. 이것도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데이, 요 19일 날 테슬라 네. 데이, 요런 것들을 쭉 훑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는 이런 이벤트가 딱 들어오면 종목이 어떻게 배열하나를 보거든요. 네. 요새 자동차 단이 들어옵니다. 약간 뭐 만도도 올라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자동차 단이 왜 들어올까라고 그럴 때 이제 자동차 부품 단,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률은 부품 단이 나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생각되는 게 탄소 국경세, 네. 넷제로.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거에서 이제 수소 인프라로 가나.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연결된 인프라,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충전이라든지 수소 조선이라든지 수소 물류라든지 이런 종목들, 즉 현대차 그룹과 포스코 그룹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저철, 현대로템, 현대글로비스가 중심이 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알파 주면 이게 전차 군단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 지수 올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 한 3,400까지 그냥 확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3,000까지 흔들 거를 가장 걱정했거든요. 7월 달에. 그래서 한 달을 두고 보자, 돌다리 두들겨 보자, 종목장에다 그러다가 환율 튀면 안 된다. 7월 말 8월 달 보니까 이제 그거를 흔들 수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블랙록이 우리나라도 공격을 하고 환율을 1,200까지 올리고 뭐 그거를 또 미국 시장 셧다운 이용하든지 뭘 이용하는데 요번에 7월 말에 홍콩 죽일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했더라고요. 그걸 왜 못했을까라고 보면 이 규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공격하려면 판을 만들면서 협조자를 구하거든요. 지네들끼리 이거 이렇게 판을 짜는데 너도 참여. 홍콩은 모든 게 에너지가 규합이 된 것 같은데 한국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 대장주들이 8개월 동안 그냥 늘어지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이게 주가가 높아야 파생과 연결돼야 흔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횡보하는데 더 흔들 게 얼마나 그러니까 있을까? 오히려 지금 여기서 공격하면 오히려 쇼커버링의 역사이클에 걸릴 수 있을 그럴 것 수 같아서 있죠. 예. 오히려 우리 시장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리나라 컨트리 리스크를 건드리는 게 북방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아직까지는 연결 뭔가 남북 기류가 좀 또 이상한 흐름으로 맞아요. 가고요. 이런 것들이 환율이 급등한 걸 이용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남북 관계에서 대화한다고 그러고 만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버리면 이게 또 예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헤지펀드들의 공격은 우리나라를 운 좋게 피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8월 달에는 전차 군단, 자동차 부품, 수소 경제 관련주. 그래서 현대차 그룹 관련주의 그 부품 땅 연골고리,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5% 정도 많이 안 봅니다. 네. 그냥 78,000원에서 82,300원 갈 때 DB하이텍이든 SNH텍이든 이런 자동차,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한 20-30% 정도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지수를 받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이 나오나 보겠고 가장 또 제가 중요한 게 이 수소 밸류체인. 네.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중심이지만 또 포스코에는 포스코 ICT, 롯데는 이제 대한유화다음에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에는 현대건설 기계, 이런 효성그룹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좀 빼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제거하면서 남은 종목들로 샘플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샘플링이 나오더라고요. 현대차고로 SK하이닉스, 네.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로템, 롯데케미칼, 현세기계,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그 경부고속도로 지화 의사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되면 이제 특수건설 동아지질, 테슬라데이,
DBI 때, SNA 때 차량을 받은 세종공업, 그다음에 일진다이아, 디지털화폐에서는 한국전자, 지금 이쪽은 치고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합쳐지면서 이제 그 8개월 동안에 제가 연초부터 대형주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좀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쪽 차량형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단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순환장을 유도하고 트렌드는 여전히 SOC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